21.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도 공손히 인사하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야, 사과나무 아래에 있어. 다시 사과나무 아래에서 여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누구야?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놀아줘. 난 지금 너무 슬프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습니다. 아, 그럼 미안해. 그러나 잠시 생각한 후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지? 너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뭘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지. 내겐 그게 참 골치 아픈 일이야. 사람들은 닭도 키운단다. 그게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야.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습니다.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니?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말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데 그건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이야. 서로 친해진다고? 그래, 넌 나에게 아직 수십만 명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그렇고 그런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지금 내가 없어도 괜찮아. 너 역시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고 내가 보기에 나도 지금 다른 수십만 마리의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한낱 여우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만약 내가 날 길들이게 되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될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친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도 내게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친한 여우가 되는 거야. 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나한테 꽃이 한 송이 있었는데 그럼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거구나.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 아니야. 지구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자 여우는 무척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다른 별에서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니? 응. 그 별에 사냥꾼이 있니? 아니. 야, 그거 참 좋겠구나. 그럼 닭은 있니? 아니, 닭도 없어. 그래,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구나. 여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내 생활은 매일매일 똑같아.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모두 똑같고 사람들도 모두 똑같아. 그래서 난 조금 지루해. 그렇지만 만약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아마 환하게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들과 너의 발자국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지. 다른 발자국 소리를 들은 나는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겠지만 내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여겨져 그걸 들으면 난 땅 밑의 굴 속에서 뛰쳐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저길 좀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은 안 먹으니까 밀은 내게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밀밭은 나에게 아무 생각도 불러일으키지 않아. 그건 서글픈 일이지. 하지만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멋질 거야. 왜냐하면 황금빛으로 물든 밀밭을 볼 때마다 너를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럼 나는 밀밭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까지 좋아하게 될 거야. 여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말했지요. 나와 사이좋게 지내지 않겠니?
나를 길들여줘. 나도 그러고 싶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나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워야 하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무언가를 길들이지 않고서는 그걸 정말 알기는 힘들어. 사람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어졌어.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게 될 시간이 없어졌단 말이야. 사람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가게에서 사고 나지. 그런데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없는 거야. 내가 정말로 친한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 봐.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지? 우선 참을성이 있어야 돼. 처음에는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 이렇게 풀밭에 앉아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살짝 쳐다볼 거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이란 오해를 만드는 씨앗 같은 거니까. 그리고 너는 날마다 조금씩 나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앉는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어요. 늘 같은 시간에 오는 게 좋겠어. 왜? 만약 내가 항상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마음이 설레게 되겠지. 그리고 4시가 되면 나는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아마 정말로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겠지. 그렇지만 만약 내가 아무 때나 나를 찾아온다면 도대체 몇 시에 맞추어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게 될 거야. 그래서 지켜야 할 적절한 준비의식 같은 게 필요한 거지. 의식이 뭐지? 어린 왕자의 물음에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의식이란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들고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사냥꾼들도 의식이 있어. 매주 목요일만 되면 그 사냥꾼들은 마을로 나가서 아가씨들과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나도 신나는 날이야. 사냥꾼들이 전부 마을로 나갔기 때문에 나는 마음 놓고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갈 수 있지. 그런데 만약 정해진 날짜가 없어서 사냥꾼들이 언제 춤을 출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니? 목요일을 비롯해서 모든 날들이 똑같아져 버릴 테지? 그럼 나에게 휴일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나누는 동안 어린 왕자는 차츰 여우를 길들여 나갔습니다. 마침내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떠나려고 하자 여우는 무척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난 정말 울어버리고 말 거야. 하지만 그건 네 탓이야. 나는 널 슬프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 내가 나한테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그건 그래. 그래도 울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울 거야.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그것 봐. 길들인다는 게 뭐가 좋으니? 아니야. 그래도 좋은 게 있어. 저 황급빛 밀밭을 보면 너를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밀밭을 바라보며 대답하던 여우는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보았던 5,000송이의 장미를 다시 가서 봐. 그러면 내가 두고 온 꽃이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장미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다시 와. 내가 선물로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를 다시 보러 갔습니다. 너희들은 내 장미와는 전혀 닮지 않았어. 나에게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여지지 않았어.
너희들은 길들이기 전의 내 여우와 같아. 내가 알게 된 여우도 처음에는 내가 모르고 있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었어. 하지만 내가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나한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어. 그러자 장미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걸 본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물론 너희들은 예뻐. 그렇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도 너희를 위해 죽어주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야. 물론 내 꽃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본다면 너희들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내 꽃은 너희들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해. 왜냐하면 나는 내 꽃에게 물을 뿌려 주었기 때문이야. 또 나는 내 꽃에게 유리 덮개도 씌워 주었고 그리고 내 꽃 속에 있는 애벌레도 잡아주었어. 나중에 나비로 태어날 수 있도록 2-3마리는 남겨놓았지만 말이야. 또 있어. 나는 내 꽃이 불평을 하거나 자랑을 늘어놓더라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어. 또 어떤 때는 말없이 침묵을 지키면 나도 가만히 있어 주었어. 왜냐하면 그녀는 내 꽃이니까.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잘 있어 여우야. 잘 가. 참 내가 비밀 한 가지를 말해준다고 했지? 그건 아주 단순한 비밀인데 무엇이든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는 듯이 여러 번 되풀이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그 장미에게 바친 시간 때문이란다. 내가 장미에게 바친 시간들. 어린 왕자는 잘 기억해 두려는 듯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그렇지만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넌 언제까지고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넌 네 장미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난 내 장미에게 책임이 있다. 내 장미에 결코 잊지 않으려는 듯이 어린 왕자는 자꾸만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2.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 철도원이 대답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기차에 탄 승객을 1000명씩 한 무리로 해서 이쪽 저쪽으로 갈라놓고 있단다. 사람들을 실은 기차를 어떤 때는 왼쪽으로 또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지. 불을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바람에 철도원의 작은 조종실이 부르르 흔들렸습니다. 다들 몹시 바쁜가 봐요? 도대체 뭘 찾으러 저렇게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건 열차의 기관사도 모른단다. 그때 반대 방향으로 2번째 급행열차가 불을 환하게 밝힌 채 우르릉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벌써 되돌아온 건가요? 그러자 철도원이 대답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열차가 서로 번갈아서 오고 간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 만족하지 못하나 보죠? 그래, 사람들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는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단다. 그때 불을 환하게 켠 3번째 급행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승객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쫓아가는 게 아니야. 그저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거나 하품만 하고 있을 뿐이지. 단지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볼 뿐이란다. 철도원의 대답을 듣고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는 건 어린아이들밖에 없군요. 아이들은 봉제 인형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지요. 그러면 그 인형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인형을 빼앗으려고 하면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철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행복하겠구나. 23.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 이번에는 갈증을 없애주는 알약을 파는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 알약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물을 마시고 싶은 갈증을 느끼지 않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을 왜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시간이 아주 많이 절약되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물을 마시는 시간이 일주일에 무려 53분이나 절약되는 거야.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절약한 53분으로 뭘 하죠? 뭘 하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그 말에 어린 왕자는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53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샘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갈 텐데. 24. 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사막에 떨어진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들려주는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껴두었던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내가 겪은 이야기들은 참 재미있구나. 그런데 아직 비행기를 다 못 고쳤으니 이를 어쩌지? 더구나 마실 물도 바닥이나 버렸는데 말이야. 만약 나도 물을 마시기 위해 샘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는데. 이때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구 여우는 이렇게 말했어.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얘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다. 왜? 이제 우리는 곧 목이 말라 죽게 될 거야.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록 곧 죽게 될지언정 친구를 가졌다는 건 좋은 일이야. 여우 친구를 사귀었다는 게 난 정말 기뻐.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있어. 목이 마르지도 배가 고프지도 않은가 봐. 햇빛만 조금 있으면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 모습이군.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나를 쳐다보더니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이 있는 곳을 찾으러 같이 가. 나는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넓은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겠다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몇 시간을 걸었을까?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갈증이 너무 심해 열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들이 마치 꿈속에서처럼 몽롱하게 보였습니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걸 거야.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질문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린 왕자는 지쳐서 모래 위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 맞아. 나는 그렇게 말한 뒤 달빛 아래에서 주름처럼 펼쳐진 모래 언덕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습니다. 모래 언덕 위에 한번 앉아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침묵 속에 뭔가가 환하게 빛난답니다. 그때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놀랍게도 나는 이 말을 듣고 사막의 그 알 수 없는 빛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떤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집 깊숙한 어딘가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은 아무도 찾을 수 없었고 또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은 보물로 인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건 그 집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말했어요.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걸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아저씨가 내 여우와 똑같은 생각을 해서 기뻐. 그러고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팔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지요. 부서지기 쉬운 아주 소중한 보물을 내 팔에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구에서 이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치는 그 창백한 이마를, 감겨진 두 눈과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지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살짝 벌린 어린 왕자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띤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잠이 든 이 어린 왕자가 이토록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한 송이 꽃을 향한 그 성실함 때문이야. 장미 하나가 마치 등잔의 불꽃처럼 잠들어 있는 이 얼굴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만큼 더욱더 어린 왕자는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장불은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건 한 줄기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으니까요. 나는 밤새 걷고 또 걸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25.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급행열차에 몸을 싣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찾으러 가는지는 모르고 있어.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봐야 헛수고지. 우리가 찾은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다른 우물들과는 달랐습니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보통 모래밭에 구멍을 파놓은 것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찾은 우물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있는 우물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마을이라고는 있을 리 없습니다.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참 이상하군.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잖아. 도르래, 물통, 밧줄. 내가 이렇게 말하자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도르래에 걸린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도르래는 오랫동안 바람이 불지 않아 한 번도 돈 적이 없는 풍량개처럼 삐거덕 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리 들려?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던 우물을 깨우니까 노래를 하는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힘을 쓰는 것이 안쓰러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줘. 내가 당기기엔 너무 벅차.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꼭대기까지 당겨 올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우물가에 잘 놓았지요. 두레박 속의 흔들리는 물에 해가 일렁거렸습니다.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그때까지 계속 들려오는 듯 했고요. 물을 마시고 싶어. 한 모금 줘. 그때 나는 어린 왕자가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두레박을 어린 왕자의 입술에 갖다 대 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눈을 감은 채 물을 마셨지요. 어린 왕자가 물을 마시는 순간은 마치 축제날처럼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마시는 물은 먹는 물 이상의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 물은 밤새도록 별 아래를 걸어온 먼 길이 올린 오래 잠자고 있던 도르래의 노래가 길어 올린 그리고 그걸 잡아당긴 내 팔의 노력이 길어 올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물은 마치 선물을 받을 때처럼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은 어렸을 때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트리의 불빛과 자적 미사의 음악 그리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 때문에 더욱 황홀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아저씨가 살고 있는 지구의 사람들은 정원에서 5,000송이의 장미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찾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장미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결코 눈에 보이지는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지. 나는 물을 마시고 나서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래가 새벽빛을 받아 꿀빛깔을 띄었습니다. 나는 그 빛깔에도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괴로워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지요. 아저씨가 한 약속을 지켜줘야 해. 어린 왕자가 조용히 말하며 내 옆에 와 앉았습니다.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 양에게 씌울 입막에 말이야. 나는 그곳에게 책임이 있어. 나는 내가 그려두었던 그림들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걸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꼭 양배추 같아. 뭐라고? 너 너무하는구나. 나는 그래도 바오밥 나무 그림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그렸다고 자부했었는데 아저씨가 그린 이 여우는 귀가 꼭 뿔처럼 생겼어. 너무 길어.
이렇게 말하고는 어린 왕자는 웃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가혹하구나. 난 뱃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안 보이는 보아뱀밖에 그릴 줄 모른다고 했잖아. 하지만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입마개를 그려서 어린 왕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물어보았지요. 넌 이제 어떡할 거니? 어린 왕자가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지구에 온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야. 그러고는 잠시 묵묵히 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 어린 왕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왠지 모를 슬픔이 또다시 솟구쳤어요.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럼 일주일 전 내가 널 처음 본 그날 아침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던 거에 우연이 아니었단 말이구나. 넌 내가 처음 떨어진 그곳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지? 어린 왕자는 또 얼굴을 붉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내가 또 물었습니다. 꼭 1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니?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결코 묻는 말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은 그래 하고 대답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 어쩐지 난 두려워지는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일하러 가야 하지. 비행기를 고쳐야 할 테니까.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그렇지만 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야기해준 그 여우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길들여져 있을 때는 울게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26. 우물 옆에는 오래되어서 허물어진 돌담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일을 마치고 내가 다시 그리로 가고 있을 때 멀리서 보니까 어린 왕자가 그 돌담 위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어린 왕자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 못하겠니? 확실히 여기는 아니야. 어린 왕자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근처에서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곧바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날짜는 틀림없어.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니까. 나는 계속해서 돌담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린 왕자가 또 대꾸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잘 찾아보면 될 거야. 그곳에서 넌 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늘 밤에 갈 테니까. 돌담에서 겨우 20m 떨어진 거리에 내가 있었지만 아직도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가진 독은 강한 거지?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았으면 이제 가봐. 나도 내려가야겠어. 그래서 나도 돌담 아래쪽을 바라보다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며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뱀은 내 발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분수의 물줄기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없어지듯 모래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별로 허둥대지도 않고 가벼운 새소리를 내면서 돌틈 사이로 숨어버렸지요. 돌담이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나는 때마침 내려오는 어린 왕자를 간신히 품에 받아 안았습니다. 그는 눈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뱀과 이야기를 하다니. 나는 어린 왕자가 언제나 목에 두르고 있는 금색 목도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자놀이를 물로 적신 다음 물을 조금 마시게 했습니다. 이제 어린 왕자에게는 그 어떤 말도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어린 왕자는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난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팔딱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쳐서 다행이야. 이제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도저히 고치지 못할 것 같았던 비행기를 마침내 고쳤다는 사실을 어린 왕자에게 알리기 위해 오던 길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갈 거야. 그러더니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 길은 훨씬 더 멀고 더 힘들어. 나는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를 아기처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어린 왕자를 껴안으려고 해도 자꾸만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 왕자는 심각한 눈길로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걸 넣어둘 상자와 입막에도 있고. 그리고 어린 왕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 무서웠구나. 틀림없이 그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은 살며시 웃고 있지 뭡니까? 오늘 밤은 더 무서울 거야. 나는 아무래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된다니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사막의 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얘야, 내 웃음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작년 이맘때 내가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 위에 나의 별이 떠있게 될 거야. 아니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말들은 그저 나쁜 꿈 얘기일 뿐이야. 그렇지?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꽃도 마찬가지야. 만약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 하늘을 바라보는 게 정말 즐거울 거야. 맞아.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마시게 해준 그 물 말이야. 그건 마치 음악과 같았어. 도르래와 두레박 때문에. 기억나지? 정말 달콤한 물이었어. 그래. 밤마다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저씨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오히려 더 잘 됐지 뭐. 아저씨는 여러 별들을 바라보며 그 중에 하나가 내 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쳐다보기만 하면 즐거워질 수 있잖아. 저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내가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줄게. 이렇게 말한 다음 어린 왕자는 작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 웃음소리가 좋아. 바로 그게 내가 준 선물이야. 우리가 우물물을 마셨을 때처럼 될 거야. 그건 무슨 말이니? 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보이지 않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별은 길 안내자지. 또 어떤 사람들에겐 아주 작은 빛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학자들에겐 연구해야만 할 어려운 문제로만 보일 거고, 또 내가 만났던 어떤 사업가에게 별은 황금 같은 것이었어.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별들은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그러나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이지? 저 많은 별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별에 내가 살고 있고 그 하나의 별에서 내가 웃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밤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모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아저씨 혼자만 웃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린 왕자는 나를 보고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슬픔이 가라앉으면 나를 알게 된 걸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로 있게 될 거고, 그래서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리고 아저씨는 이따금 창문을 열게 될 거야. 그러면 아저씨 친구들은 하늘을 보며 웃는 아저씨를 보고 깜짝 놀라겠지? 그러면 친구들에게 그래, 나는 언제나 별을 보고 웃고 싶어진단다 하고 말하는 거야. 그럼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럼 나는 아저씨에게 못된 짓을 한 셈이네. 이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저씨에게 별들을 준 것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잔뜩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한 번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진지한 얼굴로 말했지요. 오늘 밤에는 오지 마.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 모습은 어딘가 조금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죽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건 원래 그렇거든. 그러니까 괜히 와서 보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아.
어린 왕자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그 녀석은 심술 굳거든.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 난 네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나 어린 왕자는 곧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맞아. 뱀이 두 번째로 물 때는 독이 없다고 했지.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난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급히 어린 왕자를 뒤쫓아 갔습니다. 어린 왕자는 뭔가 결심한 듯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달려갔어요. 어린 왕자는 나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왔구나. 어린 왕자는 금방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아저씨 마음이 아플 텐데.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나는 정말로 죽은 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나는 단지 갈 길이 너무 멀어서 그러는 거야. 너무 멀어서 무거운 내 몸까지 가져갈 수 없거든. 나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내 몸은 버려야 할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를 버린다고 슬퍼할 건 없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조금 풀이 죽어 있는 듯이 보였어요.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을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이 다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이 나에게 마실 물을 부어주겠지?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아저씨는 5억 개의 방울을 가지게 되고 나는 5억 개의 샘을 가지게 될 테니. 이렇게 말하고는 어린 왕자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 왔어. 여기야. 이제부터 나 혼자 한 걸음 걷게 해줘. 이렇게 말하고는 어린 왕자는 무서워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내 꽃 말인데 나는 내 꽃에게 책임이 있어. 내 꽃은 너무 약하거든. 또 너무 순진해. 아무것도 아닌 4개의 가시만 가지고 세상에 대해 자기 몸을 방어하려고 하니까. 나도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발목에 금팔찌 같은 노란 빛이 반짝였어요. 어린 왕자는 잠깐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나무가 쓰러지듯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모래 위라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27.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다시 만난 동료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무척 기뻐했습니다. 나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내 친구들에게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만 말했어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 내 슬픔도 조금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슬픔에 잠긴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해가 떴을 때 어린 왕자의 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밤이 되면 별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별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마치 5억 개의 방울 소리를 듣는 것 같답니다. 아,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양의 입마개에 가죽끈 붙이는 걸 깜빡한 거예요. 끈이 없으니 어린 왕자는 양의 입에다 입마개를 고정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곤 합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미 양이 꽃을 먹어버렸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가 그 꽃을 매일 밤 유리덮개로 잘 덮어줄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양을 잘 감시하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럴 때면 모든 별이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어쩌다 한두 번쯤 방심할 때도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장인데. 어느 날 저녁 어린 왕자가 혹시 유리덮개에 씌우는 걸 깜빡 잊어버리기라도 하면, 만약 밤중에 양이 소리도 없이 상자에서 걸어 나오면, 그럴 때면 하늘의 별방울들이 전부 눈물방울로 변해버립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나를 비롯해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 온 우주가 다르게 보일 테니까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양이 꽃을 먹었다고 생각해보고 한 번은 안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얼마나 뒤바뀌는지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이 그림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풍경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더 잘 보여주고 싶어서 한 번 더 그렸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언젠가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사막을 지나갈 일이 생기면 아, 저기로구나 하고 곧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잘 보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제발 부탁이니 서둘러 지나쳐 가지 말고 저 별 아래에 잠시 멈춰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웃는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금발머리를 하고 있다면, 또 뭐라고 물어도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디 슬픔에 잠겨 있는 나를 위해 빨리 편지를 보내주세요.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고 말이에요.